네, 반갑습니다. 8월 31일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올라서 마감이 됐습니다. 8월달은 일단 양봉으로 만들어주겠다. 자, 이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윈도우 드레싱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8월달도 연속적으로 이제 양봉이 나온 게 됐습니다. 7월달에 양봉이었고요. 8월달도 양봉, 즉 올라서 끝났다는 얘기죠. 계좌가 그만큼 또 좋아졌으리라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상승의 주역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12시경부터 갑자기 매수세를 확장하게 되면서 매도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순매수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외국인들 선호 종목들, 전기전자를 비롯한 이런 대형주들 위주의 상승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쪽이 이제 오후에 쭉 올라오는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외국인 따라서 당연하게도 시총 상위 종목 대형주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 일단 양봉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졌죠. 오늘 제가 예상한 부분은 수급이 좀 좋아져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0.3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 정도였거든요. 오늘 마이너스 1%까지 빠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마감이 0.8이라면은 1.8% 정도, 거의 2% 가까이 오늘 지수가 밑바닥부터 올라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올라가면 2450 조금 넘는 수치에서 저는 한 0.3 정도 나오면은 오늘 많이 올라갔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0.86까지 올라갔어요.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난 더 안 내려갈 거야 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죠. 흐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데드크로스 나온 상황이지만 다시 골든크로스 전환이 된다라면 흐름은 더 바쁘게 움직일 거고요. 그러면 그때 되면 2550도 넘어갈 수 있겠다, 별표를 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더 좋았어요. 네, 코스닥은 뚱뚱하게 어제부터 뚱뚱한 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상승폭이 그만큼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코스닥도 지금 8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서 새로운 어떤 흐름, 이런 것들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위쪽으로 올라서게 된다면 또 새로운 영역으로 접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둘 다 네, 아주 좋은 흐름이었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가가 또다시 네, 고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살짝 좀 저간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제도 종가가 고점이었고요. 오늘도 종가가 거의 고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강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악재고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악재는 일단 소멸이 된 거죠. 악재가 일단 노출이 된 거고요. 그 부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재료들만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경제지표는 사실 네, 무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주가가 내려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쪽으로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환율도 한번 볼게요. 환율 살펴보시면은 오늘 크게 떨어졌죠. 네, 오늘 장중에 1352원까지 올랐다가 쿵 하고 떨어진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자신만만한 이유가 있어요. 네, 환율 더 이상 못 올려 라는 식의 느낌이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환율이 떨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환율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보시면 11시경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환율이 떨어져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시작했다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네, 지금 여기 보시면 12시부터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12시부터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환율이 먼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분위기는 네, 환율에 대한 고점이 네, 지금 현재 위치다, 환율은 더 못 오른다 라고 외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다가 그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실제로 매수를 확장했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형태 일단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이제 계속 이어서 볼게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2천억을 순매수해버립니다. 야, 이게 지금 마이너스 2천억이었는데 순식간에 한 5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확 매수가 들어온 거고요. 그 틈에 이제 기관들은 하다가 이제 좀 팔아야 되나 그러면서 팔기 시작하긴 했는데, 야, 그래도
얘네들이 지금 밑에서 조금 던진 물량에 비해서는 워낙에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레버리지를 계속해서 매수한 이유가 좀 있었다는 것도 느껴질 수 있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일단 플러스 마감이 됐죠. 어우, 양봉 되게 크게 나타났어요. 물론 저항대 위에 얹고 있지만은 이 정도면 굉장히 긍정적이죠. 하이닉스도 2%대 상승하면서 쭉 치고 올라온 양봉이 되게 뚱뚱하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LG에너지솔루션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상승이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시더라도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제외하고는 다 상승입니다. 네. 이런 형태 모습들 아주 오랜만이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그죠? 고려아연이 또 계속 강한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 네. 일단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코스닥 넘어가시면, 알테오젠 제외하고는 전부 다 플러스 국면인데 오늘 돋보이는 거는 에코프로 그 다음에 HLB입니다. 나머지는 딱 고만고만해요. 0. 몇 프로 1% 이건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얘네들 시총 상위 14위까지 있는 이 시총 상위가 아니라 그 뒤쪽인 것 같아요. 오셈 임플란트가 14%대 상승이고요. 그 뒤로 넘어가니까 조금 더 이제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 이제 오늘 시장을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요. 일단 시총 상위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개별주들의 움직임들은 조금 상승폭이 좀 둔화됐거나 아니면 상승이 좀 갇혀있는 형태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물론 이제 급등한 종목도 있겠죠. 네, G2파워, 덕산 테코피아, 한국주강, 리메드, BHI 뭐 등등 이런 종목들 많이 상승했는데 실제적으로 10% 이상 올라온 종목은 16개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ETF 좀 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상승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은요. 3% 이상 상승한 종목이 258개밖에 안 됩니다. 장이 이 정도 올랐으면은 보통 5%, 6%, 10% 넘어간 종목들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고 해서 하락률이 큰 것도 아닙니다. 하락률은 소리바다가 지금 22%로 다시 툭 떨어진 모습 제외하고는요. 지금 ETF 제외하고 나면 가장 많이 빠진 게 텔레필드인데 7%대입니다. 한국매널티 7%대. 그 다음에 또 ETF요. 쭉쭉쭉 ETF고요. AT세미콘 6%대. 이게 나와 있고요. 실제로 여기 또 보면은 이제 이건 2%대를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 이상 하락한 종목이 176개. 1%대는요. 1%대는 아직 안 잡힐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두 개 합치게 되면 이제 한 400개도 안 되는 종목이 이제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3% 그 범위 안에 2,000개가 넘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들어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이 조금 유리한 상황인데 이제 상승 쪽으로 이제 종목들은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오름세를 보였다. 그 중에 대형주가 섞여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3% 4%만 올라가도 아우 많이 올랐다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분위기를 대형주가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개별주들은 그다지 돋보이는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시장의 흐름들이 그렇게 돼요. 대형주가 잘 가면 중소형주가 조금 주춤하고 중소형주가 잘 가면 대형주가 조금 주춤하고 그런 식으로 되죠. 하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대형주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매매 동향 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데 기관 쪽은 고려아연을 많이 샀네요. SK텔레콤도 샀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이거 연기금 산 거 아니야? 네. 맞네요. 네, 두산에너빌리티. 자, 투신 쪽에서도 매수가 있었나요? 네, 있었고요. 금융투자도 금융투자는 건드리지 않았네요. 네. 연기금 얘네들은 이런 걸, 네, 물론 이제 뭐 지금 뭐 나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좀 사는 게 좀 특이해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이고요. 기관 쪽 움직임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에어로스페이스에도 매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템. 레버리지 매수도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하이브 오늘 매수 들어왔는데 오늘 많이 올랐어요. 분위기 좋아졌고요. 삼성전자 매도가 지금 1200억입니다. 이거 누가 파는 거예요? 삼성전자 얘는 그 500억. 그 다음에 투신 쪽에서도 투신 쪽은 없었고요. 그러면 기관이 금융투자 쪽에서 팔았을까요? 네, 여기서 많이 팔았네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팔아먹은 삼성전자를 당연히 외국인이 샀겠네요. 얘네들은 이제 변동성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조금 특이한 거는 레버리지를 샀으면서 삼성전자, 현대차를 팔아먹었단 말이죠. 물론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거 팔아먹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상하죠. 네, 주가는 올라갈 거 생각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현대차
현대차를 팔아먹었다. 약간 이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관 애들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차익 실현이었을 수도 있겠죠. 네, 단기간에 나타난 차익 실현. 근데 삼성전자는 최근에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보기 조금 어렵겠고 왜 그랬을까라는 네,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물론 걔네들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조금 약간 이제 멍멍대는 애들이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가 그죠? 멍멍이 소리를 이해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좀 잡혀있다는 게 중요하겠고요. 오늘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죠. 우리가 물론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샀습니다. 엄청나게 샀어요. 1800억 순매수고요. 하이닉스만 해도 400억입니다. SDI, 현대차, 기아차 시총 상위 종목들 싹 쓸어다가 매수를 다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뭔가 악감정이 있나요? 2400억을 갖다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았네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거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 정도로 팔아먹었다는 것은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많이 팔아먹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요. 근데 기관이 또 샀다는 얘기지. 저렇게 외국인들이 던진 물량을 받아먹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조심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SK텔레콤도 팔아먹었고요. 네, 지금 외국인들이 팔아먹은 것은 조금 조심 좀 하세요. 근데 고려아연이나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현재 흐름들이 뭐 나쁘지 않죠. 근데 대한전선은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주가가 좀 오늘은 크게 내렸습니다. 지지선 위쪽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네 오늘 변동성 보이는 거 오늘 많이 빠졌다는 것이 약간 가슴 아픈 그런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아요. 이거 이 정도면은 하락률 상위권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아무튼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 특이사항은 없어요. 네 그냥 대형주들 위주의 주가 상승이 일어났고 전통적인 주가 어떤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8월 말일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모습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9월달이 되면은 이제 내일부터 9월이잖아요. 근데 이번 주 후반부에 이제 실업률 발표되는 것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음 주가 이제 제일 큰 변수입니다. 명절 연휴 때문에 시장도 짧아요. 4일밖에 열리지 않는 데다가 만기일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수는 우리가 꼭 생각해 놓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9월 명절이 끝나고 나서 13일이 딱 되고 나면 뭐가 되느냐? CPI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9월에 이제 모든 향방은 이제 다음 주 말고요. 그 다음 주 명절이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면 FOMC의 영향을 그대로 줄 것이고요. FOMC가 금리 인상을 큰 폭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주가는 이제 이 상태로 그대로 산타랠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9월달 FOMC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있을 FOMC 지금 2번 남아있는 금리 결정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 것인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아주 네 이번에 공방전을 좀 치르고 난 이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리기 시작하면 쭉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일단 다음 주까지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변동성에 대해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8월 마무리 잘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좋은 종목들 잘 담아가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공부들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책도 보시고 또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관점들 많이 생각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차곡차곡 서두르지 말고요. 천천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9월 달도 열심히 한번 달려서 계좌 회복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